매복사랑니 발치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교수로 근무 중인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윤성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이 나 사랑니 났으니까 대학병원 바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좀 거의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사랑니 때문에 동네 치과에 내원했는데 이제 거기서 환자분은 발치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아니면 신경이 너무 가까워서 발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대학병원 갈 것을 권유받고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수술 발치를 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매복사랑니 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사랑니 발치 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매복사랑니 발치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랑니 발치 직후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치아를 그냥 뒤로 밀어서 뿅 하고 빼는 심플 발치가 아닌 이상 매복사랑니의 수술 발치인 경우 잇몸과 잇몸 뼈에 묻혀있는 사랑니를 뽑기 위해서는 잇몸을 째고 벌려야 돼요. 이를 절개 및 박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뒤에 치아가 묻혀있는 잇몸뼈를 노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주변에 있는 뼈를 조금 갈아내서, 즉 조금 삭제해서 사랑니를 조각내서 뽑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즉 잇몸은 절개되고 뼈는 삭제되니까 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만약 사랑니가 매복된 위치가 너무 깊어서 발치한 후에 저 아래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가 콸콸콸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큰 혈관에서 피가 콸콸 나오는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해당 부위에 지혈을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혈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정도의 피는 수술 중에 다 지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피가 나와야 혈병이 생성돼서 노출된 뼈를 막아주고 힐링을 도와주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완전한 100% 지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이 끝나게 되니까 수술 직후에 피가 조금씩 나오는 것이고요. 대신 수술 부위에 딱 물리게끔 우리가 꺼즈를 물려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술한 이후에 조금씩 피가 입안으로 새어나오는 거는 그냥 삼키면 그만이에요. 근데 대신 피가 이게 새어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수술한 부위의 더 안쪽으로, 즉 골막이나 근육과 같은 연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굴이 빵빵하게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붓기가 증가하는 시기가 대략 수술한 후 약 이틀간이고요. 이거를 예방하려면 수술한 직후부터 한 그 다음날까지 얼음팩을 얼굴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주면 아주 작은 혈관에서 피가 나와서 내부로 피가 고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서 얼굴이 붓는 양을 상대적으로는 줄여줄 수 있어요. 얼음팩을 열심히 해도 매복량이 깊은 사랑니 발치였다면 얼굴이 어느 정도는 부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어버린 얼굴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붓기는 빠지는데, 따뜻한 팩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붓기를 더 빨리 뺄 수 있어요. 즉 수술한 직후에는 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대신 수술 직후에 꺼즈를 물려서 피가 입안으로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눌러주고요. 약 이틀간 얼음팩을 통해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덜 붓도록 해주고, 수술 후 한 4일, 5일 정도 지났을 때 이미 부어버린 얼굴은 따뜻한 팩을 통해서 붓기를 좀 더 빨리 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니 발치 직후 내 잇몸은 꼬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했다시피 심플 발치가 아닌 이상 사랑니 뽑기를 위해서 잇몸을 열고 벌려서 뼈를 노출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 뽑고 난 뒤에는 잇몸을 원래 위치대로 덮어주고 그 자리에서 힐링이 잘 되도록 꼬매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꼬매둔 실밥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딱딱하거나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와서 혹은 양치질에 의해서 꼬매둔 부위에 의해 물리적으로 자극을 가할 경우에 꼬매둔 잇몸이 다시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잇몸이 찢어져서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게 되면 감염 위험성도 커지고 또 혈병이 탈락할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요새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라이 소켓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서 실밥을 풀 때까지는 너무 뜨겁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해 주시고요. 또 양치를 해도 되지만 수술한 부위는 주의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실밥을 풀러도 이를 뽑은 자리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 사랑니가 완전히 매복이 되어 있어서 입안에서 아예 보이지 않았던 상태가 아니라면 사랑니의 일정 부분 노출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수술 전에 잇몸도 당연히 그런 상태였겠죠. 앞서 말했듯이 수술을 위해서 잇몸을 절개하고 나중에 다시 꼬매줄 때에는 되도록이면 원래 위치에 꼬매기 때문에 이를 뽑은 자리는 구멍이 텅 생기게 됩니다. 이 구멍을 억지로 메꿔주려고 잇몸을 당겨서 꼬매게 되면 뺨의 안쪽 부분이 입안으로 쏙 들어와서 공간이 매우 좁아지게 되고 텐션이 또 많이 걸리게 돼서 환자분이 오히려 많이 불편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대개는 원래 자리 그대로 혹은 약간만 구멍을 좁힌 상태로 꼬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뽑은 자리에 구멍이 남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실밥을 뽑은 뒤에도 당연히 구멍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아주 천천히 사라져요. 수술 후에 잇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쁘게 힐링이 되는 것은 거의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랑니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 뼈가 차오르는데 이 뼈가 차오르려면 아무리 빨라도 3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밥을 뽑았다고 해도 해당 수술 부위가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뽑은 그 구덩이는 그 잇몸이 깨끗이 힐링되는 시간 동안 점점 크기가 좁아지고 얕아지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남아있을 것이고 해당 부위에는 음식물이 엄청 고이게 돼요. 이렇게 이 뽑은 자리에 음식물이 고이는 것은 사랑니뿐만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서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입 안쪽 깊숙이 있는 곳 그리고 음식물이 쌓이기 쉬운 아래턱 부위, 즉 아래 사랑니의 경우가 가장 위험이 큽니다. 발치한 곳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감염이 될 수 있고요. 만약 감염이 이제 세게 올 경우에는 엄청 고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음식물을 오랜 기간 고여 있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니 발치하고 한참 뒤에 다시 아파서 병원에 오는 케이스는 대부분 음식물 때문이다 입니다. 앞에서 사랑니 뽑은 뒤에는 한동안 구덩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는 음식물이 잘 고일 수 있다고 했죠. 음식물을 수술하지 않는 부위로 씹어도 음식물은 입안에서 계속 돌고 돌아서 결국 구덩이에 잘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밥 푸는 날에 보면 잇몸은 잘 낫고 있음에도 그 구덩이 안에 음식물이 가득한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이렇게 발치하고 며칠 동안 음식물이 고여 있는 것은 사실 큰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고여 있는 음식물이 막 2주, 3주, 한 달씩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고이면 결국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그 수준이 너무 심각해지면 결국 감염이 아주 세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가 퉁퉁 붓다가 아주 단단해지고 입도 거의 벌리질 못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무엇보다 상당한 통증이 느껴져요. 그렇게 발치한 지 막 3주, 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얼굴이 붓고 아프다고 다시 병원을 찾아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수술 부위를 눌러보면 막 고름이 나오고 안에 음식물, 썩은 음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술후 감염이라고 하는데 다시 적절한 처치를 하고 약을 쓰면 당연히 호전이 되지만 다 낫는데 시간이 꽤 필요하고 한동안 병원에 자주 와야 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 감염이 되지 않으려면 음식물이 오랜 기간 동안 고여있지 않도록 제때제때 빼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구덩이에 고여있는 음식물을 칫솔질로 빼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위치가 굉장히 깊고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칫솔이 잘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압으로, 즉 물로써 퍼올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사기에 물을 담아서 발치한 부위에 대고 물을 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해요. 주사기 끝이 뾰족하지 않는 팁, 그리고 멸균 처리된 물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걸로 청소하는 방법도 하다 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하니까 꺼지를 잘 물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어나오는 피는 삼켜야 되고
하루 이틀 동안은 얼음팩을 통해서 얼굴을 상대적으로 덜 붓게 하고 수술 후 한 4일, 5일 정도 지나서 이미 부은 얼굴은 따뜻한 팩을 통해서 붓기를 빠르게 빼줄 수 있다. 둘째, 사랑니 발치할 때 열었던 잇몸을 제 위치에 꼬매놨고 잇몸이 힐링되는 시간 동안이 필요하니까 실밥은 약 일주일 뒤에 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뜨겁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양치질은 하더라도 수술한 부위는 조심해야 된다. 셋째, 실밥을 풀었다고 해서 수술 부위가 다 나은 것이 아니며 사랑니가 있었던 구덩이가 잇몸으로 완전히 덮이려면 약 한 달, 그리고 내부가 뼈로 차려면 최소 3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덩이는 점차 입구가 좁아지고 깊이가 얕아지겠지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동안은 음식물은 잘 고일 것이다. 넷째, 발치하고 한참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수술 후에 감염이며 이는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 음식물이 오랜 기간 고여서 생긴 문제이다. 그 구덩이에 고인 음식물은 칫솔질로 빼기는 쉽지 않으니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로 빼내는 것이 좋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매복사랑니 발치를 한 환자 및 보호자분들에게 실제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정말 반복적으로 자주 얘기 드리는데도 자주 잊어버리시고 다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영상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강아간면 외과는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입술, 침샘, 턱뼈 및 턱관절을 포함하는 얼굴 분야의 전문 분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구강아간면 외과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때까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